카무나비의 소조 제거 및 요도 쿠레구모의 회수 작전에 참가해 샤르를 구출하기로 한 치히로. 치히로가 참가하는 것이 확정되자 남은 건 소조 추적조의 보고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며 꼬리가 잡히면 다시 연락을 준다 하곤 돌아가죠. 그렇게 카무나비가 돌아가자 치히로의 상태를 살피는 시바. 소조에게서 쿠레구모를 되찾지도 샤르를 지키지도 못했기에 분노에 휩싸일만 하지만 침착한 치히로의 모습을 본 시바는 자신들이 지금의 치히로의 나이일 때를 생각하며 그를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때 자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치히로의 나이 그리고 어느 문헌에도 실리지 않은 요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이 모르는 요도를 소지한 점을 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조지만 요도는 오로지 목숨을 빼앗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자신이 해석한 요도의 존재 의미와는 정반대이기에 이를 부정하는데요. 일시적으로 요도와 동등한 힘을 얻을 수 있는 하천석. 그 하천석을 빌려줬던 소조였지만 얘기가 다르다며 조직의 에이스가 허무하게 죽어버려 이를 복수하러 온 자들이었는데요. 하지만 로쿠이라를 뛰어넘는다. 그 목적을 위해선 아무래도 요도에, 다시 말해 하천석의 이해도가 아직 부족하다 느끼자 치히로와 다시 한 번 더 싸워 모든 것을 파헤쳐주겠다 마음을 먹는데 소조를 제거하기 위해 등장한 카무나비. 한편 카무나비가 소조를 치는 것과 동시에 소조의 본거지에 침입한 치히로인데 사전 쿠레구모의 정보를 치히로에게 들은 카무나비. 공방의 밸런스가 좋은 얼음 유이, 양동, 눈속임 등에 응용하기 좋은 물 코우, 살상력이 높은 번개 메이. 이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진 쿠레구모에 대비해 필요한 건 확실한 전술이기에 일단은 시가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대를 공중으로 옮기고 메이를 쓰기 위해선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기 위해 물량 승부를 시작하죠. 그러자 코어와 메이의 연계를 쓰는 소조. 하지만 이미 치히로가 예상한 수법으로 충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맞은 것과 비교하면 위력은 별거 없다며 덤덤히 말했었던 치히로였고 큰 기술 메이를 쓰게 되면 한동안 빈틈이 생기기에 그때를 노려 공격하라고 하죠. 그 작전은 통했고 풀충전한 메이가 발동되는데 충격을 가해 지면을 침강시켜 코어로 생성된 물을 띄우자 번개가 물에 전부 흘러 들어가죠. 인터벌은
시간은 십수초. 그 시각 치로는 살려둔 경비원에게 저택의 구조와 샤르가 있는 위치, 그리고 배치된 요술사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움직이는데, 샤르의 구출에 함께 동행한 시바. 그는 소조의 배후에 있는 비작이나 신우치에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경비원에게 뭔가 짐작가는 건 없냐 물어보자 이곳에서 꽤 멀리 떨어진 오두막에 요술사들이 몇 명 배치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여기저기 확인해봐도 입구는 요술사들이 막고 있는 곳 하나. 그렇기에 시바가 올 때까지 대기하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시바도 딱 걸려버리죠. 결국 엉망진창인 몸으로 요술사들과 싸우게 되는 치히로. 역시나 익숙지 않은 오른팔로 날린 참격은 약하기만 한데, 거기에 이 머릿수를 처리하기 위해 니스키를 썼다간 끝장을 보기 전에 기절할 수도 있기에 일단 물러나는 치히로. 현재 최선책은 시바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아무도 구하지 못하는 자신의 미숙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괴로워하던 그때 떠오르는 한 기억.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치히로는 엄마를 닮아서 논리적이고 성실하기에 한 길만 보려 한다며 자신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는 건 기쁘지만 고집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죠. 이때는 무슨 얘긴지 잘 몰랐던 치히로. 하지만 그 엉망인 몸 상태로 단번에 요술사를 베어내는 치히로. 작게 만든 쿠로는 간이 참격으로 혈력의 소비량은 일반적인 쿠로와 비슷하지만 위력이 줄어드는 대신 정확하고 빠르게 날리는 것이 가능한데, 쿠로 치기리는 이 작은 쿠로의 집합체로 1격이 아닌 20연격의 쿠로를 날려 격렬한 혈력의 소비를 대가로 육체에 부담을 가하지 않은 채 요술사를 두 동강 낸 것이었죠. 한편 또다시 샤르를 데리고 실험을 재개하려는 연구원들. 과거 평화롭게 살고 있던 모녀를 찾아낸 소조. 최근에 어떤 남자가 정보를 팔아서 찾게 되었다 하는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실험 재료로 쓰이며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수이한테 열쇠를 훔쳐 달아나는데 성공하지만
자신과는 다르게 평범한 행복을 손에 넣었으면 한다며 샤르를 도망치게 하려 하는데 그렇게 홀로 도망치게 된 샤르. 샤르가 도망친 이후 그녀의 엄마가 성냥을 이용해 연구기지를 태우고 연구원도 몇 명 데리고 같이 죽어버렸지만 이렇게 다시 연구가 재개되었다며 샤르의 앞에서 비아냥대며 떠들어대는데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엄마에게 들었던 대로 샤르에게 건네진 구원의 손길. 그렇게 샤르를 구출하게 되죠. 니시키를 사용할 때 더하기가 아닌 움직임의 보조로 육체의 부담을 완화시켰지만 원래부터 성한 몸이 아니었기에 격통이 찾아오고 그런 치히로의 엉망인 왼손을 보더니 자신의 능력으로 치히로의 왼손을 고쳐보려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둘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죠. 그러자 마침 딱 맞게 등장한 시바에게 샤르를 부탁하는 치히로. 잠시 시간을 돌려 소조가 메이를 쏘고 난 그 이후 아까부터 뭔가 이상한 소조의 모습에 이전 치히로에게 들었던 요도의 본령에 대한 것이 떠오르자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방법을 바꾸는데 그렇게 소조를 공격함과 동시에 쿠레구모의 회수에도 성공하게 되죠. 예상대로 요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소조가 날뛰기 시작하고 충전시킨 메이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두르는 시도를 해 카모나비를 죽인 것이었고 그들의 죽음을 예상하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저 집중에 잠기는 치히로. 두 사람 모두 앞선 전투로 몸의 부상과 피로가 겹쳐진 상태. 요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두 사람은 현 시점에서 오이 사용 상태의 한계 활동 시간을 직감하게 되고 그 시간은 우연히도 일치했는데 12초 승부의 시간이 시작되고 치히로와의 승부에 단순한 사륙전으로 끝낸다는 건 시시하다며 줄곧 네 생각을 했다 말하는 소조. 그 말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쿠레구모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자 그건 다르다며 자신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요도를 사륙병기로서 휘두를 뿐이라고 하는데
이어서 자신은 이미 해석했다. 그리고 그 해석이 틀렸다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목을 노리는 소조의 빠른 공격에 오른팔을 희생시켜 궤도를 틀어낸 치히로. 남은 시간은 7초 남짓. 여기서 소조는 확실하게 치히로의 목을 베기 위해 뒷일은 생각하지 않은 채 혈력의 소비를 집중시켜 신체 허용량 2배의 혈력을 두르고 이로 인해 벌어진 시간차. 혈력을 두른 소조에게 맞서 신체 허용량의 3배의 혈력을 두른 치히로. 이를 예상한 치히로가 니시키를 풀고 쿠로를 쓰므로 타이밍이 어긋나게 되고 남은 건 약 1초 분량. 그렇게 승부가 납니다.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디론가 기어가는데 이후 오른팔을 고쳐주겠다는 샤르에게 치료를 받는 치히로. 그리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하천석이 있는 곳으로 향한 소조는 요도를 이해한 지금의 자신이라면 제어할 수 있다며 주저없이 하천석에 마지막 남은 혈력을 쥐어짜내는데 처참히 실패하고 말죠. 한편 10일 후 카무나비 본부. 아자미가 대쿠레구모 특선 부대에서 4명이 순직, 1명이 혼수. 마치 카자네는 오른쪽 어깨 죽지 아래부터 결손이 되었음을 보고하죠. 명멸 계약. 로쿠이라가 모든 요도를 제작할 때 걸어둔 제약 조건으로 요도의 소유자가 되면 그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소유자만이 그 요도의 힘을 다룰 수 있는 계약인데, 로쿠이라 살해와 같은 시기에 쿠레구모의 전 소유자가 살해당한 이후 과거 재정전쟁에서 요도를 휘둘렀던 그들은 현재 카무나비의 보호하에 있었죠. 소유자들의 목숨을 보호하는 이상 요도의 힘이 사용되는 일은 없다. 즉 카무나비 입장에서 실질적인 위협은 쿠레구모뿐이었지만 소조를 죽인 건 로쿠이라 치히로이며 그자는 로쿠이라 쿠니시게의 아들을 자칭, 그리고 기록에 없는 7번째 요도의 소유자라고 보고하여 치히로의 존재가 드러나버리고 이어서 쿠레구모를 치히로가 습득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카자네가 아자미와 치히로의 관계를 밝히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아들에 관해선 진위 불명이라 보고해왔었기에 너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며 애초에 요도를 탈취당한 것도 너네 로쿠이라 옹호파가 독자적으로 숨겨뒀기 때문이지 않냐 쏘아붙이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급한 건 치히로와의 접촉 및 쿠레구모와 7번째 회수이기에 두 자료의 요도 사용자와 맞서기 위해 카무나비의 최고 전력을 보내기로 합니다. 11월 11일, 라쿠자의 치까지 남은 기간 7일. 이름 모를 한 소년이 납치당할 뻔한 아이를 구해주곤 대신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는 이전 소조가 메이로 사람들을 몰살시키려 할 때 주변에 있었던 자로 치히로의 모습에 깊이 감명받았던 자였죠. 그런데 그때 시바가 오두막에 있던 요술사들에게서 소조가 명의만 빌려줬을 뿐 고삐를 쥐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라는 정보를 얻었었고 오두막 안에도 시누치나 비자기랑은 전혀 관련 없는 물건들 뿐이었다 말해주었는데요. 그러기 위해 어둠의 경매, 라쿠자의 치를 200년에 걸쳐서 책임지고 있는 요술사 일족, 사자나미가와 접촉하자는 작전을 세웠고 그 연줄이 있을 법한 라쿠자이치의 고객을 잡아 정보를 얻기 위해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갑자기 창란해 보이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집 주소는 기억하냐, 이름이 뭐냐 묻자 엄청난 기세로 달라붙자 일단 튀려하는 치히로. 그런데 어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줄을 얻게 되죠. 사자나미가에서 태어난 그는 무엇보다도 라쿠자의 치를 중시하라는 가언을 지키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요술 훈련에 매진했지만 이어서 그건 사람이나 사람의 시체를 상품으로 삼는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재전이라 말하며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에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어느 날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이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그였죠. 올해 라쿠자이치의 핵심 상품을 도둑맞게 되면 라쿠자이치는 끝이기에 목적이 완전 일치한다며 기뻐하는데요. 그때 시바에게서 연락이 오고 그는 아자미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카무나비 쪽에서 추격자를 보냈다 말해주는데요. 그녀는 요도를 두고 가면 염고를 집어넣어 주겠다며 치히로의 앞을 막아서죠. 그런 이들에게 자신은 카무나비와 싸울 이유가 없다 말하는 치히로지만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은 인간들을 향해 다시 한번 자신은 너희들을 뵐 이유가 없다, 못 본 척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치히로에게 카자네는 오른팔과 존경하는 사람 대부분을 잃었다며 그런 불행이 발생하는 건 개인이 요도를 휘두르기 때문이다. 네가 요도를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그만큼 불행이 생겨난다 말하죠. 네 사정이나 누가 요도를 휘둘러야 하는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치히로의 망설임에 쐐기를 박아넣는 하쿠리. 그는 오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번개 날리는 녀석이랑 싸웠을 때 이야기도 하며 그딴 놈들 냉큼에 치우고 시누치 가지러 가자고 말하죠. 그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걸 소유해야 하는 건 국가 카무나비라며 네가 착한 사람이라면 얌전히 요도를 내놓으라 하는데요. 요도가 위험하다는 그 사실은 뼈저리게 배웠기에 마음을 굳게 먹고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기 위해 강행 돌파를 하기로 하죠. 치히로의 빠른 움직임에 발화를 지속해 접근을 막으려는 히유키. 하지만 그녀가 반응할 수 있는 실력자라는 것을 알기에 와키자시를 사용해 일부러 잡히는데요. 보통은 공간 격리당하면 당연 그 술자를 먼저 노리지만 자신의 주장을 정면에서 마주하려는 치히로의 모습에 입장과 프라이드에 스트레스를 받아 격양이 된 그녀였고 진심으로 죽일 생각으로 등뼈를 찼던 그때 그 바보가 기절한 것으로 승부가 난 판정이 되어 요술이 풀리게 되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튀는 데 성공한 치히로였죠. 한편 사자나미가 당주이자 라쿠자이치 수석 경매인 사자나미 쿄라가 격양된 모습으로 요도 시누치를 마주하는데 과연 치히로는 어둠의 경매 라쿠자이치가 시작되기 전 요도 시누치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지금까지 카구라바치 2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땡큐!